사랑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 특별한 고백이 없었다. 키스도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다. 청담동, 서울에서 가장 화려한 거리. 그곳에서 나는 그녀를 만났다. 사회적 위치, 가문, 모든 것이 나와 다른 사람. 그런데도 우리는 서로에게 끌렸다. 그녀는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사랑은 결국 나를 집어삼키고 말까? 늦가을 특유의 선선한 공기가 느껴지는 밤이었다. 하루 종일 내린 가을비가 갠 후 거리는 젖어 있었고 바람에는 비 냄새가 묻어 있었다. 곳곳에 가로등이 습기 가득한 공기를 뚫고 희미하게 반짝였고 도산대로를 지나 청담동 쪽으로 들어서자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주차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이곳은 서울에서도 가장 비싼 동네. 그리고 오늘 내가 초대된 이곳, 청담 아트 갤러리는 그 중에서도 상류층들만 드나드는 공간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원래 이런 곳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지금 이곳에 서 있는 이유는 단순한 우연이었다. 지수 씨, 나 대신 좀 가줄 수 있어요? 아침 회의실에서 팀장님이 내게 부탁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부담스러운 자리일 줄 몰랐다. 우리 회사는 홍보, 마케팅을 담당하는 에이전시였고 팀장님은 원래 이 자리에 고객사 대표 대신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해외 출장을 가게 되면서 젊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으로 날 골랐던 것이다. 그냥 얼굴 도장만 찍고 오면 돼요. 술 한잔하고 분위기 좀 보다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갤러리 내부는 고급스럽지만 차분한 조명으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피아노 연주가 흘러나왔고 한 벌에 몇천만 원은 할 것 같은 맞춤 정장을 입은 남자들과 우아한 드레스를 걸친 여자들이 와인을 홀짝이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철저히 이방인이었다. 샴페인 잔을 하나 받아들고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지나치며 작품들을 구경하기 시작했다. 사실 미술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래도 일부러 관심 있는 척하며 그림 앞에서 잠시 멈춰서 보기도 하고 듣기 좋게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그렇게 한참을 서성이다가 한 점의 그림 앞에서 발을 멈췄다. 푸른색과 회색이 뒤섞인 소용돌이 같은 추상화, 마치 깊은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듯한, 아니면 끝없이 회전하는 미로 속에 갇힌 듯한 느낌이 들었다. 차분한 듯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고 슬펐다. 그림을 보고 있자니 묘하게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다. 그때 바로 옆에서 들려온 차분한 목소리. 이 그림이 마음에 드세요? 순간 깜짝 놀라 옆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눈앞에는 그 사람이 서 있었다. 언론에서도 자주 다루는 일은 재계 서열 5위 안에 드는 대기업의 장남과 결혼한 재벌가의 맏며느리. 하지만 단순히 누군가의 아내로만 불리기에는 너무나도 강렬한 존재감을 가진 사람. 미술계에서도 상당한 후원자로 알려져 있었고 공식 석상에는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그녀의 말 한마디가 작품 가격을 뒤흔든다는 얘기가 돌 정도였다. 그녀가 바로 내 옆에 서서 같은 그림을 보고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여기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감도 오지 않았다. 저도 이 그림이 좀 신경 쓰이네요. 그녀가 그림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색이 조화롭긴 한데 뭔가 외로운 느낌이 들어요. 나는 순간 그냥 맞장구나 칠까 고민했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외로 솔직한 것이었다. 맞아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녀가 내 쪽을 힐끗 보며 미소를 지었다. 예술은 원래 외로운 거예요. 그린 사람도 감상하는 사람도. 그 한마디가 묘하게 가슴에 와닿았다. 그렇게 우리의 첫 대화가 시작됐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는 조금씩 그녀에게 끌려가기 시작했다. 경매가 끝난 후 나는 조용히 발을 향했다. 갤러리의 조명이 점점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거나 아직 남아있는 이들과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나 역시 이 분위기에 오래 있을 이유가 없었지만 괜히 마음이 가라앉아 한 잔만 더 마시고 가기로 했다. 바텐더에게 적당히 가벼운 레드 와인을 주문하고 바에 기대어 잔을 돌리며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다 문득 왼쪽에서 익숙한 기운이 느껴졌다. 바로 그녀였다. 멀리서도 눈에 띌 수밖에 없는 분위기. 하지만 의외로 그녀는 혼자였다. 손에 든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이런 자리에서 혼자 있는 모습은 의외네요. 그녀가 고개를 살짝 돌려 나를 보더니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쪽은 혼자가 익숙한 것처럼 보이네요. 나는 어깨를 느쓱였다.
원래 이런 데서 할 말 없는 사람들은 바에서 시간 때우잖아요. 그녀가 천천히 잔을 입에 가져갔다. 와인빛이 조명 아래에서 은은하게 반짝였다. 그리고 한참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조용히 말했다. 때로는 너무 시끄러운 세상이 피곤할 때도 있죠. 그 말에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다. 정작 가장 화려한 세계에 사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또 그 말이 어딘가 이해가 가기도 했다. 세상이 시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너무 조용한 거 아닐까요? 그녀가 흥미롭다는 듯 내 쪽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솔직히 다들 즐겁게 어울리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엔 자기 이야기만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진짜 조용한 건 그런 소음 속에서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들일 테고.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손가락으로 잔의 가장자리를 천천히 문질렀다. 묘하게 공감이 가네요. 그럼 저처럼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데도 있는 거라면 나름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녀의 대답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다. 어쩌면 이 자리에서 그녀도 나처럼 어색함을 느끼고 있었을까? 그때 그녀가 천천히 가방에서 작은 명함을 꺼내 내 앞에 밀었다. 다음에 또 그림을 보고 외롭다고 느껴지면 연락해요. 나는 멍하니 그 명함을 내려다봤다. 정중한 필기체로 인쇄된 이름과 연락처, 너무나 익숙한 성과 이름, 그리고 그녀가 운영하는 미술재단의 로고. 명함을 받아들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건 단순한 호의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걸까? 그때는 몰랐다. 이 작은 명함 한 장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게 될 줄은. 그날은 11월 초,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진 어느 화요일 오후였다. 비 소식은 없었지만 흐린 하늘 때문에 거리도 사람들의 표정도 어딘가 우중충해 보였다. 나는 인사동에 있는 작은 갤러리에서 전시 준비를 돕고 있었다. 이곳은 규모가 크진 않지만 감각적인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주로 다루는 곳이라 나름대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전시가 끝난 후 벽에서 작품을 하나씩 내리며 조심스럽게 포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렸다. 생소한 번호였다. 여보세요. 잠깐의 정적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 그림이 꽤 우울하네요. 나는 순간 손을 멈췄다. 그리고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갤러리 문 앞 그녀가 서 있었다.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라보기만 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여전히 나를 향해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때야 깨달았다. 이 전화는 단순히 그림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나를 부르고 있었다. 그녀의 세계로 나는 황급히 전화를 끊고 걸음을 옮겼다. 어떻게 여길? 여기 내가 일하는 곳이잖아. 그녀는 가볍게 갤러리를 둘러보더니 문가에 놓인 벤치에 앉았다. 나는 어쩔 줄 몰라 잠시 서 있다가 결국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진짜 그림이 우울해서 온 거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녀는 와인색 코트를 여미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사실 그냥 보고 싶었어요.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었다. 그녀는 내 시선을 피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난 원래 누군가를 쉽게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오늘은 왜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그날 경매장에서 그녀가 나를 바라봤다. 차분하면서도 어딘가 흔들리는 눈빛. 그날 내가 했던 말이 기억에 남았어요. 세상이 시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조용한 거다. 나는 순간 머쓱한 기분이 들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내겐 꽤 큰 울림이었나 봐요.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이건 대체 무슨 상황일까? 우린 분명 살아온 세계도 소속된 곳도 전혀 다른데 그녀가 나를 이렇게까지 찾아올 이유는 정말 단순한 호기심 때문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감정일까?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아직 답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순간 이후로 내 삶이 더 이상 이전과 같지는 않을 거라는 거였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자주 마주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 알만한 곳에서 만난 것도 아니었다. 강남의 화려한 호텔 라운지나 비싼 레스토랑이 아닌 홍대의 작은 갤러리 구석진 소파, 한강이 보이는 조용한 카페 창가 자리, 아무도 없는 전시장 한쪽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어쩌면 일부러 남들의 눈을 피하듯 만나고 있었다. 어느 날 홍대의 한 독립 갤러리에서 신진 작가들의 전시를 보고 난 후 근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날따라 그녀는 유난히 조용했다. 어떤 그림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나는 무심히 물었고
그녀는 잠시 커피를 저으며 생각하더니 답했다. 미완성된 그림들. 나는 의아해서 고개를 들었다. 왜요? 완성된 그림이 더 멋지지 않아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완성되지 않았다는 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뭔가를 찾고 있는 상태, 계속 변화할 수도 있고. 마치 사람 같네요. 그녀는 피식 웃으며 내 쪽을 바라봤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도 뭔가를 찾고 있는 중이라서요. 그녀는 내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 없이 가만히 나를 바라봤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지수 씨도 그런 상태예요. 어떤 상태요? 완성되지 않은 상태. 나는 그녀의 눈을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사람은 원래 평생 완성되지 않는 거 아닐까요? 그녀는 내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종종 생각했다. 그녀가 말하는 미완성이란 단순히 예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직 스스로도 찾지 못한 무언가를. 그리고 그때는 몰랐다. 나 역시 그녀를 통해 무언가를 찾게 될 거라는 것을. 11월의 어느 저녁, 전시 준비를 마치고 갤러리를 나서려던 참이었다. 밖은 어둑어둑했고 아까부터 부슬부슬 내리던 비가 어느새 거세졌다. 우산도 없이 서둘러 집으로 갈까 고민하며 휴대폰을 확인하는데 그때 갑자기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지금 나 좀 만날 수 있어? 짧은 한 문장이었다. 늘 차분했던 그녀가 이런 식으로 먼저 연락을 한 적은 없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지금 좀 보고 싶어. 나는 더 묻지 않고 바로 그녀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비가 거세지던 밤, 홍대 뒷골목의 작은 카페 앞, 그녀는 닫힌 가게 앞, 좁은 처마 아래 서 있었다. 멀리서 봐도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다.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 아닌 그저 혼자 비를 피하며 서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급히 뛰어가 그녀 앞에 섰다. 괜찮아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 갑자기 그녀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 비에 젖어 더 서늘해진 손끝. 오늘 그냥 너랑 있고 싶어. 나는 잠시 멍해졌다. 늘 침착하고 감정을 숨기는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달랐다. 뭔가 말하지 못할 무거운 것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여기서 잠깐만 이렇게 있어도 돼. 나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더 꼭 잡았다. 그렇게 한참을 빗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굳이 묻지 않았다. 비 오는 거 좋아해요? 예전엔 싫어했는데 요즘은 좋아. 왜요? 비 오면 사람들이 다들 조용해지잖아. 나는 그 말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다. 늘 주목받고 언제 어디서든 완벽해야 하는 그녀가 조용해지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그녀는 피식 웃었다. 그리고 조용히 나지막하게 말했다. 그냥 너무 답답한 하루였어. 집에서요? 그녀는 이번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손을 더 꼭 쥐었다. 오늘만큼은 아무것도 묻지 말아줄래?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도 없이 빗속에 서 있었다.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빠르게 지나갔고 거리의 불빛이 비에 번져 흐릿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모두가 아는 그녀가 아니었다. 그저 너무 지친 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 순간을 기억한다. 그녀가 내 손을 잡았던 온기와 그날따라 유난히 길었던 빗소리를. 그날 밤, 빗속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던 기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평소라면 누구보다 강해 보이던 사람이 그날은 너무도 여린 모습이었다. 다음 날 그녀가 갑자기 전화를 걸었다. 오늘 시간 돼. 네. 무슨 일인데요? 같이 가고 싶은 데가 있어. 그렇게 도착한 곳은 서울 근교의 산속에 있는 작은 사찰이었다. 가을빛이 짙게 내려앉은 풍경 속에서 단풍잎이 하나둘씩 떨어지고 있었다. 도심과는 전혀 다른 고요함. 찬 공기 속에 은은하게 스며든 향 냄새. 나는 그녀를 따라 계단을 오르며 조용히 물었다. 여기 자주 와요? 아니, 몇 년 만에 오는 것 같아.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다 사찰 입구에 있는 커다란 바위 계단 위에 앉았다. 나는 옆에 조용히 앉아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만약 내가 그 집안 사람이 아니었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이 더 많았을까? 나는 한순간 말이 막혔다.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가끔 생각해.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뭘까?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아마 홍대나 성수 같은 데서 카페 차리고 벽에 제 그림 걸어놓고 살았겠죠?
그녀가 피식 웃었다. 그러네. 너 나를 잘 아네. 그녀의 웃음소리가 기분 좋게 들렸다. 그런데도 나는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다. 그녀가 말하는 만약은 절대 현실이 될 수 없는 가정이었다. 그녀는 이미 거대한 가문의 일부였고 그 삶에서 벗어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다시 내 쪽을 바라봤다. 너는 어떤 삶을 원해?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그냥 제 그림을 이해해주는 사람 곁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내 대답을 듣고 말없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그녀의 말 한마디, 웃음 하나에 이렇게까지 신경 쓰이고 그녀가 원하는 삶을 함께 꿈꾸고 싶어지는 이 감정. 이건 분명 사랑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그녀가 정말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그 옆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사랑이란 게 이렇게 스며드는 건지 몰랐다. 어떤 특별한 고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영화 같은 키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우린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다. 처음엔 그냥 가벼운 관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손끝이 스칠 때마다 심장이 뛰었고 그녀가 나를 오래 바라볼 때마다 숨이 막혔다. 너랑 있으면 편해. 오늘도 보고 싶었어. 조금만 더 이렇게 있고 싶다.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착각했다. 아니, 착각이라도 하고 싶었다. 그녀가 내 것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어느 겨울밤, 우리는 한강이 보이는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차가웠다. 창밖으로는 강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고 내 마음도 그 바람처럼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만약 내가 손을 잡고 함께 가자고 하면 올 수 있어요? 그녀는 순간 멈칫했다. 뜨겁던 커피잔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뜻이야? 그냥 말 그대로예요. 손을 잡고 어디든 가자고 하면.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다. 지수야, 네, 넌 정말 내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 역시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난 이미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 그럼 버리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쉬우면 난 진작 떠났을 거야. 그러니까 결국 못한다는 거죠.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나도 너랑 있고 싶어. 그럼 같이 가요. 하지만 갈 수 없어.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러면서 왜 나한테 기대요? 왜 보고 싶었다고 해요? 그런 말도 하면 안 돼. 아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럼 난 뭘 해야 하는데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미안해.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었다. 그녀가 내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여전히 그 손을 잡고 싶었다. 그러니까 이건 애초부터 길이 없던 사랑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그 길 없는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다.